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퀀트K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고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글이 나왔을 텐데 단어 선택이나 구성, 제목에서 어떤 이 창작물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면서 여러 앵글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 매수매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리포트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가져왔는데요. BNK 투자증권에서 1월 3일에 이민희 연구원님께서 발간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네, 제목이 다시 오를 때가 되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지금까지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를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떠오를 때, 그러면 과거에 얼마나 떠올랐길래 지금 어떻게 다시 떠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과거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때 상승 사이클 때 어떤 흐름이었는지 체크해보는 그런 계기가 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머티리얼즈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코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왔고요. 이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장비주에 대한 반도체 흐름이 소재주까지도 퍼지고 수급이 살살살 이렇게 기판도 조금 퍼지고요. 근데 우선 아시다시피 다 반도체는 장비주에서 먼저 조금 간다 그러면 소재주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당장은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는 흐름은 아니지만 25년에 엄청 좋아지죠. 근데 그렇지만 그런 반도체 사이클적인 흐름을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천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뭐 충분하다기보다는 조금은 뭐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외에 주요 주주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밑에 텔이 있습니다. 텔이 이 회사의 14%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주식 수를 생각했을 때 상장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머티리얼즈의 별도 매출을 보시면 매출액은 한 2,500억, 그리고 내년에 그렇죠.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2,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저조한 실적, 23년에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방 산업의 가동률이 많이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낸드 사업에 많이 들어가는 SRC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매출액이 다시 22년과 비슷하게 회복하면서 22년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부터 25년 어느 중간에는 이 당시의 흐름 그때는 정도는 충분히 보여주지 않겠나라고 제목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 후 1분기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 연속으로 4개 분기가 감소했다. 매출이. 그리고 매출 감소 영향은 3분기에 그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12.3%, 12.9%로 추가 하락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는 이제 시각장비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일단락됨과 메모리 최종 고객사들이 최근 증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재고 조정이 줄어들고 그리고 증산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증산 움직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낸드 기사들을 찾아보면 낸드 이제 시안에 있는 낸드 공장이 거동률이 예전에는 굉장히 뭐 20% 미만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그거의 2배 이상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재고 조정 사이클 다 끝나고 증산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사 1분기 매출액, 24년 1분기 매출액은 5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이제 아산 2공장이 2월경 준공 후 하반기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여서 동사 매출 실적은 매분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여기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산 2공장이 2월에 준공되는데 하반기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여 동사 매출 실적은 매분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는데 아산 2공장 같은 경우 1,000억을 들여서 아마 공장을 이제 만들었죠. 장비 가격은 따로고요. 그래서 2월경에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가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동이 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분기, 2분기는 어쨌든 이 시황대의 흐름대로 가는데 이제 3분기, 4분기는 이 공장이 준공된 흐름 때문에 매출이 실적이 매분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공장이 채워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공장이 다 차려면 어쨌든 3, 4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게 더 턴어라운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줄에서 말씀하시는 올해의 반도체 섹터의 전망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념하면서 읽어봐야 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자들은 항상 이게 진짜 3, 4분기에도 이 공장이 찰 만큼 좋아질까? 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좀 좋아지는 폭을 개선될 전망이고, 그리고 매출 규모 증가에 따라 수익성도 다시 정상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정상 회복해서 25년에는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비 고객사 재고 조정 완료와 메모리 증산 수혜, 매크로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출하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OEM들의 메모리 리스토킹 활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것도 잘 체크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칩 가격 상승세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여전히 칩 메이커의 DDR4 낸드 재고 수준이 높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벗어났다. 개선 추세에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동사는 식각장비 주요 고객사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부품 재고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실적 개선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 고객사의 그 재고가 좀 비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최근 최종 고객사의 고객의 중국 낸드 공장으로부터의 주문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제 최종 고객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동사의 식각장비 주요 고객사, 이건 텔을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이제 그 주요 주주인 텔을 통해서 그 그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최근 고객사의 최종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같은 고객사를 얘기하는 걸 거고, 아마 이게 중국 낸드 공장은 시안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문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SIC 매출도 다시 성장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에서 전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망이 진짜 또는 추세, 이 전망과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상향하고 목표 주가는 76,000원으로 상향한다. 상향 리포트입니다.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전반 고객사들 주가가 괴리가 지나치게 벌어진 상태에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출발한 것들을 못 따라가는 종목들이 조금씩 따라가는 그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데, 이 하나머티리얼즈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제 SI 솔루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SIC를 다 하는 업체는 아니고 계속 그렇게 여러 제품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PB 밴드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한 중단 정도로 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하나머티리얼즈과 통화를 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공장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봤어요. 근데 준공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저는 이제 준공 일정을 조금 더 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되는 거가 아닌가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장비 들어오고 뭐 안정화되는 데까지 그때쯤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실적이 나오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뒤로 좀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요거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업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원재료 쿼츠 가격이 2자릿수 오른다고 했는데 SIC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읽어드리는 베이스는 이제 퀀트K가 되고 있기 때문에 23년만 해도 170여 개의 기업을 다녀왔고, IR 통화도 하루에 한 5개 이상 업로드가 되고,
많게는 23번이나 뭐 IR 통화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퀀티케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서 내 판단에 대한 확신, 내 비중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 보시면 첫 달 그 퀀티케이 이용료가 지금 90% 할인 중이니까요. 이 이벤트가 이제 일단 선착순으로 한정 인원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월 4일 날, 저 일요일 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프라인은 선착순이니까 빠른 신청을 당부드리고, 세미콘 코리아 그리고 CES를 분석해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 동향이나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동향, 그리고 공략 방법, 그리고 위주로 해서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강의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기업들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난 강의에 대한 리뷰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항상 놓친 기회도 다시 보자는 어떤 좀 겸손한 자세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부그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